블로그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참외 순치기 방법 참 많습니다. 텃밭에 참외를 심어본 경험이 적은 분에게는 모두 소중한 자료입니다. 문제는 하도 많다 보니 이 사람 방법 다르고 저 사람 방법이 달라 경험이 없는 분은 오히려 이 점이 헷갈립니다. 이런 점은 비단 참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박도 수박도 어미순 어디를 잘라라. 거기에 나온 아들순 몇째 마디의 순을 키워라. 호박은 아들줄기에 잘 열린다. 자기마다 경험을 적으니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으니 퍽 고마운 일이지만 또 어떤 점으로는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과작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외를 빼고는 어느 순에서나 잘 열립니다. 원줄기에 해당하는 어미줄기나 그 원줄기에서 새로 난 아들줄기, 그 아들줄기에서 난 손자줄기 모두 잘 열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험을 한 농기센터 자료를 올리고 거기에 또 제가 실험한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간은 많고 모종이 적으면 필요만큼 아들줄기를 늘려서 심고 우리처럼 모종을 직접 생산하는데 심을 공간이 적다면 원순 그대로 키우면 아들줄기 나오는 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박과작물 여러 쓸 텃밭에 길러보고 연구한 결과 토종 오유와 참외만큼은 원줄기에도 아들줄기에도 열리긴 하지만 손자순에 더 잘 열리고 품질도 좋습니다. 참외가 손자순에 잘 열린다는 점은 어느 영상이나 다르지 않지만 손자순에 열리게 하기 위한 순치기 방법은 저마다 다르니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들은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알기 쉽게 먼저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외 모종을 심으면 이렇게 원순 줄기가 길게 뻗으며 그 잎마다 사이에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이걸 아들줄기라 부르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걸 보통 보면 5째 마디나 6째 마디에서 적심을 하라고 합니다. 적심은 순끝을 짚는 것, 다시 말해 잘라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꼭 5마디나 6마디에서 잘라야 하는가? 자르고 남은 마디에서 나오는 너댓 개의 순 중에서 튼실한 아들순을 선택하자는 점입니다. 2줄기만 내려면 서너 마디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찍 자르니 새순이 더 빨리 나오고 자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여하튼 자르고 나면 남은 마디에서 길고 짧은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걸 아들순이라고 많이 부르죠. 당연히 줄기도 굵고 길게 나간 순을 선택하겠죠. 몇 개를 선택하느냐? 이건 주변의 공간에 따라 선택사항입니다. 여기처럼 길다란 두둑에 50cm 내외로 심었다면 양쪽에 펼쳐 기르면 되고 장소에 따라 3줄기, 4줄기를 펼쳐 기르면 되고 때로는 하우스나 공중재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계속 돋아나면 복잡합니다. 특히 가운데 중심이 광합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제거합니다. 낡은 잎도 숫꽃도 때로는 앙증맞은 참외가 달린 암꽃도 열립니다. 그 암꽃 수정되면 당연히 참외가 되지만 아직은 참외가 순을 더 뻗어야 하는데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 키우는데 양분 집중하느라 지장이 많습니다. 또 아직 자라는 주고 열매는 맛도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숫꽃은 두라고 하는데 그 숫꽃이 나중에 열리는 암꽃 수정에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핀 것은 그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토마토 통 같은 수정약을 치는 경우는 숫꽃은 소용없습니다. 숫꽃 몇 개 그냥 둔다고 큰 달리 있겠냐? 있습니다. 꽃이나 열매는 많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순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2줄기를 선택하여 남겼다면 2줄기는 계속 뻗어나갈 것입니다. 뻗어나가면서 잎마디 사이에 새로운 손자순도 나오고 때로는 숫꽃이나 암꽃이 핍니다. 참외 농가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5마디까지는 모두 제거하고 그 이후의 손자순을 기릅니다. 거기에서 참외를 달아 먹습니다. 그 앞마디에 손자순을 길러 참외를 달면 더 빨리 먹는 것은 맞겠죠. 아쉽게도 이 시기의 참외는 생식 생장으로 완벽히 돌아선 시점이 아닙니다. 때로는 달린 참외를 떨어뜨리며 자라는데 일중합니다.
잘 자라라고 질소본 비료가 많으면 얼씨구나 하고 자라기만 합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익어 가더라도 크기도 고르지 않고 맛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꼭 6마디의 손자순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기 어려우면 서너 마디 두고 손자순 달면 그만큼 먼저 먹기는 하죠. 앞순으로 갈수록 아직 생식생장으로 돌아서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러는 동안 아들순은 계속 입마디를 만들면서 자랍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계속 기르면 그 사이에 손자순이 많이 생기니 공간만 있다면 참외를 더 많이 달아먹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옛날 손바닥 농장에서 참외 길러 먹을 자리가 부족하여 이렇게 수세미 키우듯 공중으로 줄을 타고 올렸는데 저 위 공간까지 자리가 있어 순을 자르지 않고 두었더니 이놈들이 참외를 달 생각을 하지 않고 자라기만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식물은 나무이건 풀이건 자라려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럼 몇 마디에서 적심, 즉 순짓기를 하는가? 이건 꼭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외 순치기 하는 분마다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8마디에서 또 어떤 분은 12마디, 15마디, 18마디. 여하튼 신나게 뻗으면서 자라기만 하려는 이놈들에게 순짓기를 하여 생식생장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손자손에 안꽃도 많이 달고 수정 결실도 더 잘 됩니다. 정답은 양쪽으로 뻗어 자라고 있는 아들순이 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 가서 적심을 하는데 그 길이가 길수록 생식생장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올해는 좁은 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 나갈 공간이 12마디 정도 되네요. 굳이 마디수를 셀 필요 없이 그 길이까지 왔다면 무조건 댕강댕강 끝순을 자르면 됩니다. 이제는 참외가 왕성한 자람새를 멈추고 손자순을 내면서 거기에 쑥꽃도 안꽃도 달 것입니다. 당연히 하우스 안이니 쑥꽃은 필요 없고 토마토 톤으로 수정시킬 계획입니다. 이제 아들순 마감도 하였으니 손자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자순에는 첫 마디부터 아님 두세째 마디부터 고대하던 암꽃이 핍니다. 때로는 한 개만, 때로는 연달아 핍니다. 이것도 키우는 사람마다 손자순 한 줄기에 하나만 다는 사람도 있고 2개를 모두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외가 달린 손자순에 잎을 아주 적게는 2석 어떤 사람은 5장을 둔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손자순에 달릴 잎이 참외에게 양분을 보내주는 직접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잎에서 보충됩니다. 잎을 적게 둘수록 참외는 덜 굵은데 참외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외 공판장에서는 10kg 상자당 33개에서 4개 들어가는 크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처럼 텃밭참외는 그냥 상황 봐서 잎술을 남기는데 이것도 한 줄기에 참외를 2개를 단다면 잎은 1-2장을 더 두어야 합니다. 여하튼 공통점은 몇 잎을 두든 끝수는 적심해야 합니다. 만일 자르지 않고 자라는 대로 계속 두면 참외 수정과 결실에 영향을 끼치고 그 이후에 나온 마디에는 꽃이 잘 안 피고 새순만 나옵니다. 앞 첫머리 이야기에서 다른 박하작물은 아무 순에나 잘 열린다고 하지만 참외는 손재순에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참외는 자람이 왕성한 중에는 안꽃도 잘 안 피고 피었더라도 낙과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자순에서 차례로 참외가 열리면 3-40일 되면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손자순에서 또 증손자순, 그 증손자순에서 고손자순이 나옵니다. 당연히 거기에도 지금 얘기한 손자순처럼 열리고 또 적심해야 하는데 그때쯤에는 어느 놈이 손자순인지 어떤 놈이 증손자이고 고손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새순 올라오고 열매 달리면 무조건 총수 따지지 말고 서너 장 남기고 적심합니다. 순치는 방법은 제각각이어도 꼭 끝순을 필요만큼에서 적심을 하여 자람새를 멈춰 생식생장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생식생장에 접어들면 질소 공급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칫 영양생장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외는 아무데나 잘 열리는 호박이나 수박보다 참외 수치기가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몇 마디에 자른다, 몇 마디에 열매를 단다 라고 단순히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치를 알면 그건 모두 기억하지 않아도 참외 순치기하고 참외 잘 따라 먹습니다.